공화정이든 왕정이든 적과 동조내통하여 나라를 안보 위기로 몰아간 반역자 수괴와 그 도당들을 용서한 적이 없다. 헌법 제8조 사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활동. 어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그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 등의 행적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체제부정. 문재인과 이재명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여 그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라고 승인받았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그들은 친일 세력이 미점령군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통성이 결여된 북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적행위. 당명은 달라도 뿌리가 같은 민주당 출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명의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주적인 김일성 수령 독재체제를 비호하고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김대중의 이적행위. 김대중은 2000년 현대그룹을 통해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 그 대가로 김대중 김정일 6.15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 재임 5년간 북한에 송금된 총액은 금강산 관광 대금 등 13억 4,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엄청난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김대중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를 수용했다. 노무현의 이적행위. 노무현은 2004년 11월 14일 미국 방문 시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제동을 걸고 북한 핵개발을 변호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은 김정일과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여 우리 영해 경계선으로 인정받았던 NLL 북방한 개선을 약화시켰다. 문재인의 이적행위.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과 평화체제를 선언하여 외국과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으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켰고 우리가 폐쇄한 원전 시설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은밀히 추진했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명백한적으로 규정하고 핵과 탄도미사일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남북군사 합의를 하여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를 보였던 우리의 안보 역량을 무너뜨렸다. 문재인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이는 북한 중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주는 이적행위다. 문재인은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삼불 정책을 약속하여 군사 주권을 포기했다. 문재인은 정권을 잡은 뒤 국정원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대공수사 핵심 요원 400명을 조사하고 40명을 사법 처리했다. 2020년 국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2024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대공수사 중심기관을 무장해제했다.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위배. 문재인은 대법관 경력도 없는 종북 성향의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김명수는 종북 성향의 법관들을 대법관과 요직에 임명하여 그들은 특정 세력을 비호하는 재판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재판과 국회의원 부정선거 재판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 선거소송 120여 건 대부분을 질질 끌어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없게 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측의 뇌물성 로비를 받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주도했다. 이런 자가 중앙선관위원장을 했으니
그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종북 세력들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장악하여 재판과 선거의 공정성은 뿌리째 무너졌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드러났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그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실상 선거 부정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민주당은 반역행위에 동조. 1948년 4월 3일 제주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 남로당 김달삼 등이 일으킨 무장반란 사건이었다. 문재인은 이 사건을 양민을 학살한 국가폭력 사태로 왜곡시켰다. 민주당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5.18 북한군 개입설 의혹 제기, 유공자 조사 요구 등을 못하도록 위헌적 법률을 만들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였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범했다. 윤 대통령이 영토 침공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자 민주당은 반대했다. 민주당은 범죄자의 속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법을 정면 위반하면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위안부 기부금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받는 윤미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윤미향의 전 보좌관이 간첩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었다.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으로 2020년 1월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특정이념 판사들의 재판 지연으로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 황운하는 21대 임기를 다 채우고 22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방탄국회 운영. 2023년 파렴치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안도 없는데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를 열었다. 이재명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 문화원 점거 주도자 박선원 등 종북 세력들을 대거 공천하여 민주당을 종북 정당으로 만들었다. 레닌의 볼셰비키 정당의 당 중앙처럼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여 자신의 범죄 방탄과 친북 숭중 정당으로 만들었다. 이재명의 이적행위. 이재명은 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훈련, 우크라이나 북한군 참전과 관련 군 당국과 국정원 소규모 참관단 파견도 북한에 불리한 것은 모두 반대했다. 이재명은 2019년 2020년 주 쌍방울을 통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핵 무력화에 전용될 수 있는 800만 불을 불법 송금한 주범이다. 공범 이화영은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고 이재명은 지난 6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1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은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여 친북 인사임을 자백했다. 2024년 12월 7일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구축한 한국, 미국, 일본 안보경제협력체를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말라고 적시했다. 이재명의 범죄행위. 이재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대장동 비리 등 총 11개 중요 범죄 혐의로 5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추악한 범죄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었다. 29번의 탄핵을 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경비 등 중요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붕괴시키고 간첩 마약 조폭을 잡는 민생치안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조직과 예산을 난도질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2025 예산 중에 재해대책 예비비도 1조 원 삭감하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삭감하고
기초과학연구,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가스전 시추 사업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하여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인정하자는 반도체 특별법도 반대했다.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민주당은 군사기밀과 기업의 중요 기술을 중국 등에 넘기는 간첩행위를 처벌하고자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란죄. 이재명은 자신의 11개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막고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국회 다수당을 이용한 국가 중요직에 있는 자들에 대해 29번의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중추기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여 국헌문란을 자행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내란 기정사실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을 불러 내란죄 피의자 취급을 하며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헌정유린이며 이재명 등이 국회 다수당의 힘을 빌려 러시아 혁명식의 헌정 파괴를 한 것이다.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우원식 등을 내란죄로 즉시 처벌하라. 공수처의 권한 남용.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 검찰특수본, 경찰특수본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을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는가? 누가 그 권한을 부여했는가? 대통령의 합헌적 계엄 선언을 내란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공수처장과 체포영장 발부 판사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박과 적반하장.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임기 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내란 세력이 이를 막으려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적반하장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은 민주당 측의 일방적 주장을 나열한 범죄 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재판을 시도했다.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정당 해산 요구.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의 해산과 그 소속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요구하는 심판을 즉시 청구해야 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그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심판을 한 바 있다. 1956년 통일 전 독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독일 공산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했다.